2021학년도 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1회 34번 지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연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오래지 않은 전에 최근에 이렇게 발생된 사회 영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사회 영역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회 영역 이론은 view, 바라본다라는 얘기야. emotion, moral judgment as죠. A를 B라고 바라보는 거야.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reciprocal process, reciprocal 하면 상호적인, 서로 호혜적인 이런 개념이죠. 상호적인 과정으로서 바라본다. 감정과 도덕적 판단은 상호적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냐면 that cannot be disentangled. entangle을 원래 얽히게 하다는 얘기인데 disentangled, 얽힌 걸 푸는 거니까 떼어놓다 이런 뜻이 되겠죠. 떼어놔질 수 없는 그러한 상호적 과정이다. 감정과 도덕적 판단은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 영역 이론이야. 이것은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발생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자, 이러한 견해는 differ from, 뭐뭐가 다르다는 이야. emotivist, intuitionist approach가 되겠죠. to, 무엇에 대한? 자, 도덕성에 대한 정의주의적, 그 다음에 직관주의적, 그런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이야. 정의적이다, 정의주의적이다, 직관적이다. 이런 접근법과는 다른데, 정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뭐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 이 심리학적 용어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도덕적 판단은 진리를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진리에 맞는 그 올바른 그 도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도덕적 판단은 진리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그걸 옳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니까 어떤 도덕적 판단과는 좀 거리가 좀 먼 것이죠. 일단 그 정도로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의주의, 그 다음에 직관주의적 접근법, 도덕에 대한 직관주의적 접근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영역 이론이라는 것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본 것인데, 기존의 이제 정의주의적, 그 다음에 직관주의적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죠. 그지? 도덕성에 대한 직관주의적, 정의적 접근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 정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적 판단은 진리를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진리에 맞는 올바른 그 도리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주의와 정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회 영역 이론과는 다른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정의주의적, 그 다음에 직관주의적 접근법은 바로 뭐냐면 which are based on,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른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어른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give priority to야,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정서적, 그 다음에 암묵적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정서적, 암묵적 과정. 그냥 묵인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 어떤 과정. while avoiding reasoning 하면 요거는 가로로 묶으세요. 요거는 3인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추론을 피하면서, 도덕적 판단은 추론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추론을 피하면서, 한편으로 추론을 피하면서, 자, 대체로 post hoc rationalization 하면 이건 사후 합리화라는 뜻인데, 사후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허위로 얘기하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후 합리화, 우리 현대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 사후 합리화의 형태로서 추론을 피하면서 정서적 암묵적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는 사회 영역 이론과는 차이가 있는 이론이 되겠죠. 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자, which와 based on,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 바로 연구, 어른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give priority야. 즉 정의주의와 직관적 접근, 도덕에 대한 직관적 접근법과 정의주의적 접근법은 어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연구인 사회 영역 이론과는 다른 거죠.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그러한 사회 영역 이론과는 좀 다르고 이러한 직관주의적 정의적 접근 도덕에 대한 접근법은 연구에서 어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정서적 어떤 암묵적인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아유 뭐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암묵적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서 추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추론 과정은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암묵적 과정을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무엇으로서? 대체로 사후 합리화의 형태로서라는 얘기야. 사후 합리화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허위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의 내용과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from social domain perspective만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뭐야? 위에 말은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트리트먼트 다루는 거죠. 감정과 추론을 as 뭐뭐로서 다루냐면 distinct 개별적인 또 서로 반대되는 하나의 영향력으로 다루는 거죠. 개별적이고 서로 상반된 영향력으로서 감정과 추론을 다루는 것은 represent 뭐뭇을 나타내준다 의미한다는 얘기죠. 잘못된 디코토미가 되겠죠. 이분법 잘못된 거짓 이분법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적 영역 이론에서는 감정과 추론을 도덕적 판단할 수 있는 감정과 추론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the assumption 가정은 바로 뭐냐면 대디아이다 이야 대디아.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보겠어요. 자, 그러면 affective는 원래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지만 affective는 정서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냐. 무엇에?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감정을 뜻하죠. 그것과 도덕적 판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고 또 and that이 있죠. 이 and that도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절로 보호 역할하는 that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and는 이 that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이 후자의 경우 저 도덕적 판단은 인벌 뭐뭇을 수반해 복잡한 통합이죠. 자, 사고와 감정과 경험의 복잡한 통합을 수반하게 된다는 이야. 도덕적 판단을 내려면 사고와 감정과 경험이 종합적으로 통합되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 To borrow from Kant famous saying, 칸트의 유명한 그런 말을 빌자며 이런 얘기죠. Moral reasoning, 도덕적인 추론은 without emotion, 감정이 없는 도덕적 추론은 공허한 것이고. 자, emotion without reasoning. 자, 추론이 없는 감정은 또 blind, 맹목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감정과 추론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은 하나이다. 라는 얘기야. Children's affective experience 하면 아이의 감정적인 경험은, 정서적 경험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이해와, 그 다음에 부호화와, 그 다음에 기억에, 무엇에? 도덕적 침해, 도덕적 위반에 대한 이해와 부호화와 기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것은 동사 1로 보고 동사 2로 보면 되겠죠. Part of a complex evaluative process이야. 자, 복잡한 evaluate, 평가적인 과정의 일부분이 된다는 이야. 자, information 주어져 obtained from observing a practical consequence of act for others. 자, 여기까지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as well as가 나와 있죠. 뭐뭐뿐만 아니라 past, 과거와 immediate, 즉각적인 지금 당장의 emotional response to moral situation. 이걸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obtained가 obtained from이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자, 그러면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되겠지. 무엇에 대한 관찰이야? 자, 정서적인 어떤 영향이죠. 행동에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고 또한 도덕적 상황에 대한 과거와 지금 당장의 지금의 즉각적인 바로 인접한 최근의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을 관찰함으로써는 이게 observ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도덕적 상황에 대한 과거와 즉각적인 그러한 과거와, 여기서 즉각적이라는 것은 아주 최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정서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그러한 정보가 이런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이게 인포메이션이 주어고, 이것은 may constitute,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엇을? foundation, 토대를 구성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on which 하면 그 토대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is constructed on 하면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도덕적인 이해가 구축되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가 구축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구성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에서 사회 영역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연계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영역 이론이 무엇인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회적 영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추론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정서와 감정적 정서와 추론적 판단을 통한 추론을 통한 도덕적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회 영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의주의적 직관적 접근법과는 좀 더 다르다라는 것을 이 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